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도무지 사회나 학교에서는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만약 과거 20살로 돌아간다면 연애에 대한 관점을 무조건 이렇게 바꿀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파리가 범람하는 시대, 실패파리를 시전하는 남자. 인생의 한 가지 정답보다는 수백 가지 오답을 들려드리는 남자, 발품인생입니다. 인생 뭐 없습니다. 저처럼만 살지 마세요. 인생 오답노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39.9살 퇴물로서 연애 결혼 시장 영구 퇴출 직전에 우리 새싹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시집장가 다 잘 가서 잘들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결국 짝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외톨이로 남았을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유들을 간추리고 또 간추리다 보니 결국 딱 한 가지 이유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마인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 마인드 문제가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마인드로 젊은 시절을 방황하다가 저처럼 연애 시장에서 도태되고 소외되는 케이스들이 정말 흔하고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도무지 사회나 학교에서는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연애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계하고 버려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이 연애를 어떤 노력이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마인드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연애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무조건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윗세대 어른들이 아랫세대들에게 흔하게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좋은 대학 가면 애인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하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의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질 가스라이팅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청춘들이 이성교제를 자꾸 나중으로 미루다가 한참 어른이 되어서야 너무도 뒤늦게 연애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경험과 미숙함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매력을 좀 가꿔보고 어필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매력을 만들어가는 게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특히 내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그동안에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만회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진짜 좆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애다운 연애는요, 남녀가 양쪽 다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매력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소 깨달아온 부분은요, 이 연애시장 또한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구조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적절한 연애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 지혜, 매력, 이런 것들을 잘 빌드업 해온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더욱 많은 연애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얻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그러한 경험이나 매력이 부족한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속하게 도태되면서 기회의 씨가 순식간에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회는 급속히 줄어들고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회가 계속 열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뒤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적응 못하고 연애 결혼 시장을 방황하다가 급속하게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잘 모를 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먼 훗날 성공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면 내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만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겠지? 간단히 요약하자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성공을 거둔 뒤에 연애를 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성공이란 것은 정말 어떤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경제적 능력 등등 인생에서 흔히 달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퀘스트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연애는요,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내가 무언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즐기고 누려야 할 보상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연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미루어지고 먼 훗날을 기약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남들처럼 좋은 대학 가고 남들처럼 좋은 직장 잡은 뒤 남들처럼 집 사고 남들처럼 차 사고 등등 이 남들처럼 평범한 삶이라는 것의 기준과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시대, 평범함이라는 것조차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시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수많은 퀘스트들을 보란듯이 이루어내고 난 뒤에서야 연애를 시작할 자신들이 있으신가요? 그럴 자신이 없으시다면 본인이 정말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짝을 만나며 연애를 즐기는 그런 내추럴 사랑꾼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정말 평범하고 일상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좀 희귀하고 특별한 이벤트로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이 연애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 과거 20살로 돌아간다면 연애에 대한 관점을 무조건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일단 연애라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노력한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무작정 즐기기 위한 경험보다는 인생의 어떠한 퀘스트, 즉 어떤 과업의 선상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학업, 취업, 먹고사니즘 정도의 무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임할 것 같아요. 내가 한창 어리고 팔팔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만남의 자리가 그나마 많이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며 청춘을 보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연애라는 것을 마냥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살다 보면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운명의 상대와 만남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연애를 청춘 사업이라고 포지셔닝을 하고 뭐랄까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열심히 여자를 만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돌아보니 그 친구가 당시 저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옳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저는 운명의 상대가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알아서 다가와 줄 줄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고, 청춘 사업이라고 포지셔닝 했었던 그 친구처럼 좀 적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살다 보면 뭐 기회가 오겠지 하는 그런 수동적인 관점, 내가 뭐 좋은 직장 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 스스로가 잘 갖추어진 뒤에 기회가 오겠지 하는 안일한 마인드, 제가 정말 그랬었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의 이러한 의견을 듣고 몇몇 분들은 굉장히 반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애마저 과업이자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냐, 아니 행복하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면 연애가 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시겠죠? 그렇게 반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연애를 좀 일찍부터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과업의 선상에서 바라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사실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잘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한 빌드업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연애 경험이 부족한 평범한 일반인들은요, 진짜 처음부터 최고의 연애 상대를 만나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운이 정말 좋아서 처음부터 그런 상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을 거고, 특히 상대방 쪽에게, 그리고 아마 오래가기도 힘들 거예요. 때문에 나와 정말 잘 맞는 짝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부분들과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면 될까요?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슬프지만 이제는요, 연애 경험도 스펙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마 안 될 거예요. 일단 경험을 쌓는다는 마인드로 객관적으로 내 수준에서 나와 어울릴 만한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처음부터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상대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눈을 좀 낮추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 수준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키운 상태로 대쉬하려 하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편견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면서 감정을 싹 틔우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쌓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눈을 좀 낮추고 진짜 객관적으로 내 수준에서 나한테 어울릴 만한 이성은 사귀기 쉬울까? 아니요. 슬프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안 쉬울 거예요. 내가 눈을 낮췄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그럴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와, 진짜 이 사람이다 하는 시기가 평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옵니다. 저도 당연히 오래전에 겪었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진짜 너무 스스로가 밉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면 진짜 내가 나 스스로 봐도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물질적인 이유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내가 좀 경험이 부족하고 능숙하지 못했었던 이유도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좀 학고 시절부터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매력을 빌드업해서 언젠가 여러분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잘 갖추어진 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적어도 저처럼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애는 더 이상 보상이나 사치가 아닌 퀘스트다. 두 번째, 본인이 알파가 아니라면, 내추럴 사랑꾼이 아니라면 자만추하다가 자연스럽게 외톨이 됩니다. 자신 없으면 자만추하지 말고 의무감 가지고 존나게 만나세요. 발품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